최근 들어 지난주에 발표된 뜨거운 고용 지표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중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신하는 원조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를 개발한 창시자인 캠벨 하비 교수입니다. 하비 교수는 금년 중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장단기 금리지표 창시자 하비 교수가 알려주는 경기 침체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장단기 금리 역전 예측력, 경기 침체 진입 네 가지 이유, 그리고 금리 하락과 채권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루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해외여행으로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를 개발한 원조 교수의 최근 인터뷰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듀크 대학의 캠벨 하비 교수인데요. 그는 1986년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에 경기 침체 예측력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하비 교수는 최근 포워드 가이던스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그 내용을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수익률 곡선 역전지표 개발자, 2024년 중 정확하게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하비 교수는 장단기 수익률 곡선 역전은 자기 실현적 예측력, 즉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지표가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면 지출과 기업 활동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여기서 하비 교수가 개발한 10년물과 3월물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의 경기 침체 예측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하비 교수가 자신의 박사 논문을 발표한 해가 1986년이고요. 그 이전 여기 노란색 네 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모두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 초록색 네 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요. 즉, 8타수 8안타. 따라서 적중률은 100%입니다. 이 지표가 학계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가장 유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죠. 과거 55년간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고요. 역전된 장단기 금리는 언젠가는 플러스로 정상화되는데요. 이를 역전이 풀린다, 즉 디인버팅 된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노란색의 과거 4번의 역전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기간 중에 역전이 풀렸습니다. 반면에 여기 초록색 4번의 최근 장단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이전에 풀리기 시작하여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과거의 사례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10년물과 3월물 국채 금리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0월부터 15개월간 역전되어 있습니다. 역전 폭은 1980년대 이래 최대이고요. 역전 기간도 과거 55년간 평균 11개월보다 4개월이나 깁니다. 2023년 7월부터 역전 폭이 좁혀지기 시작하여 현재 마이너스 140bp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전 폭이 완전히 해소되는, 즉 디인버팅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피벗을 전후로 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비 교수의 예측대로라면 그 이후 수개월 내, 즉 금년 2분기 이내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경기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는 컨센서스가 우세하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론의 창시자인 하비 교수가 경기 침체 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요약 정리한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즉, 첫째, 저축률 소진으로 소비 지출 여력 약화. 둘째, 민간 투자 감소와 GDP 성장률 둔화. 셋째,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한 신용 경색 위험. 그리고 넷째, 중국 경제 성장 지속적 둔화 전망입니다. 이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률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2%에 달했던 저축률이 최근 3.7%로 급락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긴급 재난 지원금이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현재의 저축률은 팬데믹 이전 2019년에 5%를 넘던 저축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이는 현재 저축에서 돈을 빼서 소비에 충당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축이 소진되어 감에 따라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3% 가까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축률의 급락과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의 급등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여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의 위축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GDP 성장률 둔화입니다. 여기 표에서 7번 항목 민간 투자가 202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에 마이너스 1.2%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래 13번 항목을 보면 주택 투자가 마이너스 10.7%로 감소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소비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과 함께 GDP의 4대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투자의 감소는 실질 GDP 성장의 둔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비 교수는 은행들의 대출 조건 강화로 신용경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은행들의 대출 조건이 2023년 3분기에 49%에 달했었죠. 지금은 30% 내로 낮아지긴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 유동성이 고갈되어 가면서 시장은 신용 경색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4%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카고에서만 사무실 공실률이 25%에 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화가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비 교수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인 둔화를 네 번째 경기 침체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실질 GDP는 작년에 5% 이상의 성장을 보이겠지만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4%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미국 경제 전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비 교수는 이상의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이 개발한 장단기 금리 역전 지표를 볼 때 금년 중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비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지표가 이번에는 틀리기를 바란다면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연준이 조속히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시사점과 경기 침체 진입 시 금리 하락과 채권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은 10년물 국채 금리, 청색 선은 3월물 국채 금리, 초록색 선은 10년물과 3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를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1980년대 말 이후 네 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요. 역전된 장단기 금리가 풀리면서, 즉 디인버팅 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한 공통점이 있고요. 이때 청색의 3월물 단기 금리가 빨간색의 10년물 장기 금리에 비해 더 빠르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불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 직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하락폭은 케이스마다 상이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마이너스 140bp에 달하고요. 하비 교수의 예측대로 금년 중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TLT 또는 장기채에 대한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배 레버리지 TMF는 시간 가치 감소, 타임 디케이를 감안하여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전 채권왕 빌 그로스와 같은 투자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향후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으로 투자 전략에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방송 대본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